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겨울여행지 하면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이 산도 좋지만 역시 겨울은 겨울바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도 이 겨울여행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이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딘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곳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겨울여행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 울주군 진화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이야, 선생님, 저기 파도 좀 보세요. 와, 세상에. 와. 여름바다는 자주 와서 봤었는데요. 이 겨울바다는 좀처럼 올 일이 없잖아요. 이 겨울바다의 파도는 더 이렇게 높게 치는 것 같아서, 더 높고 새하얗게 치는 것 같아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선생님은 보시니까 어떠세요? 나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봄, 여름 사계절 바다로 가면 항상 다르잖아요. 네. 봄에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또 가을에는 아름답고 또 겨울은 겨울대로 상쾌한 맛이 있어요. 맞아요. 거친 파도를 맞으며 바닷속을 걷는 느낌.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데요. 억센 바닷바람과 포효하는 파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양 옆에 이 바다가 있으니까 선생님 마치 물 위를 걷고 있는 듯한 아주 환상적인 기분이 들거든요. 참 지형이 특이한데 어떻게 이런 길이 생겼죠? 그렇지. 이게 이제 길이 보다시피 모래가 이래 쳐가지고 이렇게 길이 생겼는데 보다시피 이 명선도 연결이 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에 2번씩 이래 밀물 때로 이래 물이 이래 넘쳐요. 네. 설물 때로 물이 빠지거든. 네. 그래서 이게 모세의 길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길. 그렇군요. 길이가 좀 한 1km 가까이 7~8m 되는데 네. 쭉 걸어가시면 이제 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하루에 2번 열린다는 바닷길. 이곳 진화 해수욕장 명선도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인데요. 여기에 전설까지 더해 신비롭기만 합니다. 그런데 명선도에 얽힌 전설이 있다면서요? 이 전설이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경순항과 관련된 전설도 있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옛날에 보면 저 이덕도라는데 이제 뒤쪽에 조그만히 붙어 있는 바위가 이제 그 옛날에 경순항이 그 용이 돼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다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섬이 이제 뒤에 바위가 저렇게 남아 있고 뭐 그런 전설도 있고. 그다음 여기 옛날부터 여기 이제 그 선녀가 하늘에 선녀가 내려오던 곳이다. 달밤이면 달밤에 참 경치가 좋아요. 이 바다에 달이 뜨면 그러면 이제 그 하늘 선녀가 내려와서 놀다가 이 새벽이 되면 항상 올라간다. 뭐 그런 전설이 있어가 명선도다. 그러니까 선녀 선자죠. 그래도 뭐 매미 선자도 있고 매미 소리가 이제 이 마을까지 울리면 마을까지 들려온다. 지난 마을까지 뭐 그런 전설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 내일은 2020년 새해잖아요. 혹시 이곳에서도 일출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출이 이제 뭐 여기는 잘 보이죠. 일출이 섬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침에 보면 이래 벌겋잖아요. 근데 이 섬은 까맣고 섬 뒤에는 또 이래 벌겋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침에 보통 배들이 이제 강량에 배들이 이제 이래 고기를 잡으러 아침에 나가요. 나가면 그 배들 그 모습이 비치고 그래서 파도가 치고 해가 이래 그다란 하늘 하늘이 큰 해가 떠오르잖아요. 둥일 떠오르면 그 경치가 진짜 온갖 게 다 어우러진 진짜 새해를 여는 그런 아침이라 할 만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명선도의 일출이 장관을 연출한다면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간절곶 항로표지 관리소라는 거죠? 예, 그리고 등대이죠. 안에 들어가면 예. 와! 등대다! 저 이제 와!
세등대입니다. 세등대. 와, 진짜 예쁜데요? 2001년에 새로 세웠어요. 와, 그리고 그렇구나. 원래는 어땠는데요? 옛날에는 요 있잖아요. 요 등대, 옛날 구등대. 그 옛날 요거는 1920년에 그 네. 만든 등대입니다. 등대.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도 굉장히 높았는데 네. 위에만 잘라가지고 이제 이래 보관을 하는 거죠. 울산에 맨 처음 만들어진 데는 울기등대잖아요. 맞아요. 여기 두 번째로 1920년에 요 등대가 만들어졌어요. 그 왜냐면 굉장히 요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돌출된 이런 지형이기 때문에 네. 이 지나가는 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여기에 불도 비추지만 네. 이 등대가 올라가서 이래 망경을 또 이래 상안경을 보면 다 네. 보여요. 그래서 특히 대마도까지 그 사이 어떤 배가 지나는지 오는지 그걸 다 볼 수가 있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어서 뭐 대마도도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간절곶을 찾는 재미. 이렇게 등대 구경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구가 우리 한 주먹만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예. 이 전구는 진짜로 크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진공관 생칭 진구인데 이게 이제 불을 이제 이래 오목골에 이래 반사가 돼가지고 네. 저 멀리 50km 밖까지 나가요. 우와, 나가지고. 50km. 예. 그렇게 굉장히 밝아요. 밤에 이래 빙빙 돌면서 이래 빛을 비추잖아요. 돌면서. 네. 그럼 뭐 환하게 주변이 낮같이 밝아지죠. 동해의 길목에 자리한 간절곶. 이곳엔 역사의 아픔도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등대에 둘러싼 우리 울산의 역사 이야기가 또 있다면서요? 예. 이야기 하나 있지요. 1945년 5월 한 20 며칠 날 네. 이 비행기가 와서 이래 막 쫙 이래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아. 이 등대가 반동강에 났대. 반동강이. 요 등대겠죠,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이유가 있었는 거야. 네. 근데 6월 8일 날, 그 다음 달 초에 그 8척의 그 미군 잠수함이 요 앞을 지나갔어요. 그때 이제 요 잠수를 해가 지나갔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들어오지를 그 태평양 기행 때 못 들어왔다고 미군 잠수함이. 왜냐하면 기뢰가 한 8, 9천 개의 기뢰가 깔려 있어가지고 그 대마도 쪽에도 깔려 있고 네. 이쪽도 깔려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군들이 기뢰 탐지 장치를 개발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작동을 하면 기를 피해갈 수 있으니까 일이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8척이 들어와서 이어서 이제 동해에서 이제 막 그 일본군 그러니까 이제 그 수송선 화물선을 막 격침을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것을 위해 작전을 위해서 그걸 유명한 반위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등대를 미리 이제 폭격을 한 거지. 이 관측 시설이 되니까. 그렇죠. 해돋이 명소로만 기억했던 간절곶. 일본을 치기 위한 미군의 폭격이 있었던 전쟁터였다는 사실 이번에 알았는데요. 상처만큼이나 희망도 싹 트는 대한민국 일출 1번지입니다. 새해가 되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죠. 예, 그렇죠. 이 보면 우리가 이 간절곶이 이제 우리가 내일 7시 32분에 뜬다 그러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저 호미곶보다 1분 빠르고 네. 뭐 무려 뭐 정동리보다는 약 7, 8분 빠르다 그러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정말 그 우리 한반도에 아침을 열어준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글 적어놨잖아요. 간절곶 해가 떠야 한반도에 아침이 온다. 간절 욱조 조반도라. 이게 누가 지은 글인지 모르지만 참 잘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잘 지었습니다. 간절곶에서 해가 떠야 대한민국의 아침이 온다는 사실. 그곳이 우리 울산에 있다는 사실에 무척 기분이 좋았는데요. 간절한 기원을 담고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일까요? 간절곶이란 지명도 참 독특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간절곶 이름이 정말 독특한데 어디서 유래한 건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간절이라는 게 이제 간절하다 이런 걸로 이래 쓰여져 있는데 그가 관계 없어요. 없어요? 예, 전혀 관계 없고 왜냐하면 이 간이라는 거는 네. 깐짓대. 그게 뭐예요? 깐짓대, 짱대를 말해요. 짱대. 짱대. 기다란 막대기를 말하는구나. 예. 그래서 바다에서 보면 이게 완전 짱대거든요. 지형 모양이. 예. 그렇죠. 대운산에서 나온 짱대라고 그래요. 대운산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깐짓대. 그래서 이 간절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이 간자를 여러 가지로 써요.
간절하다 할 때 정성 간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 대중 밑에 이렇게 간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게 처음 우리가 역사 기록이 나오는 1848년에 그 당시에 이게 이양선이 나타났어. 이양선. 그러니까 뭐 러시아, 서양에서 온 배가 장배, 검은 배 나타난 두 척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배를 이제 추적을 이제 하는 게 막 그 경상감령 그 영상좌병령 계록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네. 그게 두 번이나 나와요. 1864년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추적해라. 그래 그 당시에 그 배가 나타나니까 기장 현감이 이제 추적을 했고 그 배가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이제 울산 관할이잖아요. 네. 울산 부사가 또 추적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간절곶이 여러 번 나와요. 간절곶에 나타났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그때 처음으로 이래 간절곶이 이제 울산에 이거 간절곶이구나. 그래서 그 당시 커피 이제 쓰제낀다고 막 이런 간자 저런 간자 막 썼어요. 그 촉박하니까. 네. 그래 그때 처음으로 나온 게 바로 간절곶. 사실은 그냥 짱대, 네. 깐지대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간절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해 뜨는 간절곶이 있다면 서쪽 끝에는 호카곶이 있습니다. 저희 뒤로 있는 이 기념비는 어떤 거죠? 이게 이제 호카곶 기념비인데 네. 카보가 로카로 써 있네요. 호카라고 그러죠. 포르투갈어니까. 호카 이게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의 맨 서쪽 끝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곶에서 뜬 해가 지는 곳이 이제 바로 여기 이제 포르투갈의 호카곶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자매 계를 맺어가지고 울산과 네. 그래서 기념비를 이제 여기 이제 세워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 십자가 하나 있었는데 보이지 않네요. 저는 간절곶을 많이 와보긴 했는데 또 이런 기념비는 처음 보네요. 예, 굉장히 예.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해서 내일 이곳으로 해맞이 오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거 간절곶은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뭐 당연한 거지.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해가 이제 맨 먼저 뜨니까 희망이 뜨잖아요. 희망이 뜨고 우리가 간절곶이 뭐 이래 참 자연이 아름답고 또 여기 살던 사람들도 참 그 나라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간절곶에 오면 간절곶이 정신이 있으니까 이 정신을 새겨서 오늘의 울산을 더 잘 가꾸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이 울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합니다. 내일이면 간절한 소망을 마음에 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요. 희망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2020년이 되시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